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키어 축제와 무지개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경남에 지금 11월 달에 11월 달에 이제 주말일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장소도 공개하지 않고 날짜도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집회 신고만 딱 해놓고 지금 그 키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지금 한다고 지금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대부분 사람들이 뭐 동성애 축제, 뭐 키어 축제 하면 일단 키어 축제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은 이 키어가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이제 혼선이 오고 그냥 뭐 문화 축제인갑다 싶어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어 축제가 이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무지개 여러분 이제 키어 축제 이런 데 가면은 막 그 무지개 깃발 막 흔들거든요. 근데 이 무지개 깃발의 뭐 기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무지개 깃발이 이제 등장한 것은 1978년도에 그 게이 프레이드, 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이제 막 프레이드를 펼치면서 그때 등장했던 것이 이제 이 무지개 깃발입니다. 미국 뉴욕이라는 곳에서 스톤월 인이라는 게이바가 있었어요. 마피아 통제를 받고, 마피아 있잖아요, 마피아. 예, 그 마약 조직, 마피아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그 바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이유가 이 에이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를 처벌하는 국가들이 78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쪽이에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이 동성애로 인해가지고 에이즈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가 존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 처벌법을 강하게 둡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건데 그것들이 주로 어떠냐면은 이런 유럽 쪽 이런 데서 지금 합법화가 미국이라든지 뭐 호주 뭐 이런 캐나다 이런 유럽 쪽 영국 이런 데서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많이 합법화가 생기고 있는데 결국은 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미국에서 발생된 이 스토론이 이 게이바에서 이런 불법적인 이런 태폐 문화, 그렇죠? 이런 동성애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찰들이 이제 단속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단속이 사실은 한두 번 있었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단속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문화들은 이제 경찰이 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흥업소 이런 데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거는 태폐 문화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단속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단속하냐 이거라. 내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6일간 시위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대적인 이제 시위를 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그 역사 컴퓨터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은 뭐 이렇게 스톤홀 황정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데, 사실은 잘못했으면은 뭐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지, 뭐 자기 쉽게 말해서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살인자인데 자꾸 살인자 하지 마라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그 범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왜 우리한테 부당하게 이러냐 그러면서 들고 놓은 게 이제 인권입니다. 인권.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인데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인권이란 말을 아무데나 들이대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그 살인자들을 막 그 내버려 두는 게 그것이 인권입니까? 살인자들은 감옥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인자 인권이다. 내 인권인데 살인하든지 말든지 왜 인권 침해하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톤홀 항쟁 이게 이제 저항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나오냐? 세상 말지. 네, 세상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1970년도에 돼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규합을 해요. 연대를 해가지고 그래 1970년도 6월 28일 날 이제 게이 프레이드를 이제 시작합니다. 행진을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이런 데 막 도시에 이제 게이 프레이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동성애 축제, 이런 퀴어 축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부터 이것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동성애 축제가 슬슬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지금 동성애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뭐 서울, 뭐 부산, 막 강주, 막 제주도, 우리 경남 할 것 없이 지금 막 벌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외국은 이게 스톤홀 항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달에 한 번 딱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시도 때도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지금 11월달에 한다고 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1970년도에 이제 게이 프레드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이게 무지개 깃발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무지개 깃발이 이제 나오게 된 계기는 길버트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동성애자예요. 예. 그리고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뭐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 뭐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여러분, 정신 멀쩡한 사람이 동성애 그 좋다고 누가 가겠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성애 싫어합니다. 그거는 범죄고, 그리고 나라 망치는 일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동성애가 옳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다 동성애자들, 게이나 뭐 트랜스젠더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1978년도에 1978년도에 이제 길버트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 처음으로 이 무지개 깃발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지개 깃발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개죠? 7색깔. 여러분, 7색깔 뭡니까? 예. 빨주, 노초, 파남, 보죠. 그죠? 7개 색깔이죠. 그런데 이 길버트 베이커가 자기는 이제 8개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예, 색깔을. 예, 8개를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8개 색깔이 뭐냐면 핑크입니다. 핑크. 그러니까 핑크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성적 지향이에요.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또 여러분 좀 처음 들어보는 사람 많을 건데,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개나 소나 아무나 해라 이야기예요. 성관계 개나 소나 아무나 해라. 뭐 짐승도 좋고 시체도 좋고 아동 애들도 좋고 뭐 하여튼 짐승처럼 네가 마음대로 성관계 해라. 이게 성적 지향이에요. 예. 여러분 뭐 굉장히 성적 지향하니까 굉장히 뭐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 다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6가지 색을 이렇게 합니다. 6가지 색. 자, 6가지 색. 자, 여러분 이게 무지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아무 생각이 다 무지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셨잖아요, 그죠? 퀴어 축제에는 항시 이렇게 6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색깔 배열이 또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빨주, 노초, 파보, 남색이 빠져요. 6가지 색. 6가지 색, 요렇게 보이는 것들은 다 동성에 관련된 알콘입니다. 이 깃발입니다. 요 색깔이.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은 요렇게 빨주, 노초, 파랑색, 보라, 요렇게 6가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깃발이 이게 무지개 깃발인데 또 평화를 상징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혼선이 올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무지개 깃발. 네. 여기에서 저 차이점은 뭐냐면은 동성애의 깃발은 제일 위쪽이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주, 노초, 파랑색, 보라 요렇게 끝나요. 근데 우리가 다른데 평화를 상징하는 깃발은 뭐냐면은 제일 위에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요렇게 된 깃발은 그냥 평화를 상징하는 또 무지개 깃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무지개 깃발, 이게 우리가 아는 무지개, 빨주, 노초, 파남보, 요게 무지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지개를 봤을 때, 이것이 이제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이, 빨주, 노초, 파보, 6가지 색깔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디즈니랜드, 스타벅스, 코카콜라, 아디다스, 나이키, 리바이스, 캔버스, 페이팔 이런 등등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무지개 색깔로 딱 되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 백악관에 백악관을 딱 무지개 색깔로 딱 해가지고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건데 그 무지개 깃발이 미국에 가장 강하게 동성애가 가장 강하게 있었던 해가 언제냐면은 바로 오바마 시절이죠. 오바마 시절. 오바마 시절은 일단 이 오바마 자체가 일단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가. 그래서 슬로건이 항상 오바마 이렇게 하면은 게이 대통령 이렇게 딱 뜹니다. 게이 대통령. 그래서 모든 동성애를 미국의 모든 동성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 오바마가 다 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게 2009년도에 미국에 원래 에이즈 보균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에이즈는 전염이 돼요. 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 환자들을 입국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또 동성애자를 군 복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군 장관을 육군 장관 중에 게이가 있었는데 그 게이를 육군 장관으로 이제 세우고, 그 비서부터 해가지고 장관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을 중요 요직에 동성애자를 임명을 시켰고, 그리고 또 엄청난 것 중에 한 가지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그 대통령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이 오바마가 그 미국의 동성애자에 관련돼 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오바마다 하는 겁니다. 깃발을 만들게 된 계기가 여러분 그 혹시 오즈의 마법사 혹시 여러분들 또 아는 사람 있을 건데 오즈의 마법사의 그 도로시 오즈의 마법사의 그 여주인공 그 도로시가 이름이 뭐냐면은 주디 갈란드라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오즈의 마법사 영화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인공이 주디 갈란드인데 이 주디 갈란드의 아버지가 게이입니다. 깃발을 어디에 이렇게 착안을 했냐면은 오즈의 마법사의 그 주제곡이 뭐냐면은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그 주제곡이 있어요. 오버 더 레인보우. 예. 그것도 노래, 그것도 엄청 유명한 노래입니다. 진짜 많이 불려지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 레인보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 깃발을 만들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디 갈란트라는 이 여배우의 인생도 보면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이라든지 동성애자라든지 여기에 개입되어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불우해집니다. 불우. 아버지가 게이니까 뭐 그 자녀가 얼마나 뭐 인생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주디 갈란드는 5번의 총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참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있었는데 이 부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모가 이 주디 갈란드가 그 오즈의 마법사에 놓을 때 굉장히 어린 나이거든요. 어린 나이인데 이 소속사하고 이게 성접대 시키고 그리고 뭐 80갭이 하루에 80갭씩 담배를 피게 하고 왜 그러냐면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주인공 역할하고 안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또 뭐 80개 하루에 80개씩 피게 하고 그 다음에 마약을 먹이고요.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도 이게 4번째 그 남편이 마크 헤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게이입니다. 게이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주디 갈란트라 배우가. 근데 계속 마약을 먹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이 너무 참 비참한 인생이다 보니까 결혼하고 그 47세에 사망을 하는데 사망 원인이 약물 가다 복용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퀴어 축제라든지 뭐 이런 그 무지개 깃발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신학교까지 지금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무지개 깃발이 세상에 제가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이거든요. 제가 통합 목사인데 지금 서울에 있는 장신대가 있어요.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장신대에 이런 동성애자들이 이제 신학교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몰래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이 신학교 내에서 이런 무지개 깃발을 막 그 채플 시간에 막 흔들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 장신대에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도 이런 동성애 동아리로 해가지고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가짜 목사들 불러가지고 설교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벌써 이런 신학교에까지 이 정도의 문제가 이제 발생된다 할 정도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말도 못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퀴어 축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정치를 치료에 대해서 에이즈의 근본 원인이
바로 남성과 남성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거의 90% 이상이 거기서 발생이 돼요. 근데 이 퀴어 축제를 하면은 우리는 그냥 퀴어 축제하고 뭐 이렇게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뒤풀이가 있다니까, 뒤풀이. 여러분, 뒤풀이 있잖아요. 퀴어 축제가 끝나는 그 퀴어 축제 기간이나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축제 기간, 퀴어 축제 기간에 보이지 않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퀴어 축제를 하면은 전국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직결합니다. 직결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거기 사방에 동성애 하는 막 방을 잡아가지고 동성애를 하고 완전히 난장판 죽인다는 거예요. 난장판. 그러니까 한번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 버리면은 그 지역에 그 음란한 영이 확 잡아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여파가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결국은 에이즈로 또 질병, 모든 질병은 또 연결되고 또 그리고 또 이런 또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전두엽이 25세에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세 이전에 이렇게 성적인 이런 부분들에 노출이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전두엽이 마비가 돼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평생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성도착에 빠져버려가지고 그 애들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걔네 거기 퀴어 축제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가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청소년들이 완전히 막 그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결국은 또 성범죄로 넘어가게 되고 학문 알바라 그러죠. 학문 알바. 그래서 이제 학문 알바 그러니까 청소년을 주로 대상으로 왜 또 청소년 대상이냐면은 이게 나이 많고 이 사람이 이 학문이라는 것은 4년을 써버리면은 더 이상 이 쪼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청소년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알바를 구한다는 이런 거 이렇게 요즘에는 전봇대에다 막 붙여놓습니다. 바텀 알바 이래가지고 이 바텀 알바가 할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결국은 학문 떼달라 이야기예요. 그러면 3만원 주겠다. 옛날에는 좀 사람이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10만원씩 주겠는데 요즘에는 3만원 준다면서 3만원. 그거 줘가지고 그러면 또 그 애들 어떻게 됩니까? 또 에이즈 또 걸리고 그래가지고 청소년들 중에 에이즈 환자들이 자꾸 급증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학교에 가도 에이즈 괜찮다 그러죠. 그 다음에 사회 나가도 에이즈 괜찮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학문 성교 괜찮다, 동성애 괜찮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했더만은 병원에 가면 에이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성애 축제, 이 퀴어 축제 이것을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이게 막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조금 지금도 지금 에이즈 지금 위험 국가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나라가 에이즈 환자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이런 퀴어 축제니 뭐니 젠더니 이상한 성평등이 되도 않은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몰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노출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런 가운데 오히려 참 웃기지도 않은 거는 우리를 혐오세기를 그래. 자기들이 혐오세기를 이러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성애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거기서 끌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어떻게든지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그러니까 탈동성애죠, 그죠? 동성애 끌어내서 그래서 올바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 지금 퀴어 축제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쉽게 말하면은 자기들 그 성욕구를 채워줄 새로운 그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해가지고 동성애 괜찮다, 에이즈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 하면서 온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거, 그리고 더 기존에 있는 동성애자들은 그냥 더 동성애하다가 죽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악해. 그런데 이렇게 악한 집단을, 이런 악한 집단을 그냥 냅둬야 되겠습니까? 냅둬서는 안 돼요. 예, 이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 됩니다. 사회에서 없애야 예, 되지.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 돼요. 절대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어떠냐면은 시대적으로 이게 참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라이면에 신경 안 써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자기한테 직접 피해가 있으면 그때 신경 쓸지 모르겠지만은 그전에는 내일이 아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아무도 안.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있으면요, 여러분의 문제가 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막아야 돼요.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나라가 지금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반대, 뭐 성평등, 뭐 젠더, 뭐 페미니즘, 뭐 이런 또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성평등법, 회사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하시기로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경남에 지금 자꾸 이런 이 아주 이거는 엄난한 거거든요. 뭐가 그게 문화축제입니까? 엄난한 퇴폐 문화죠. 퇴폐 문화. 퇴폐 문화는 퇴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무슨 인권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주둥이를 놀린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엄난 문화는 퇴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경남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막고, 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